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편에 이어 프레지던트에 올라온 칼럼 일본 엔화는 곧 휴지 조각이 된다. 최근 반년 사이에 5조엔 넘는 자산 가치를 잃은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로 무너지는 날에 대한 내용과 반응 계속됩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은행에 남은 선택지는 소위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로 일본은행 당좌 예금이 부풀려져 버린 이상 일본은행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단기 금리를 높여 유도할 수 없다. 일본은행 당좌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 당좌 예금 이자율을 1%로 올렸다고 하자. 민간은행은 1% 이하로 기업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일본은행에 예금을 두는 것만으로 1%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의 1% 이하의 융자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495조 엔의 일본은행 당좌 예금에 1%의 이자를 내면 4.95조 엔의 지급금리가 발생한다. 2%의 이자면 9.9조 엔이나 지불금리가 증가한다. 지금의 연간 수입이면 매년 거액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즉 평가손을 순이익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해소할 수 없다. 의회에서 부총재는 단기금리를 인상할 때는 보유국채의 수취이자도 늘어남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것도 뻥튀기다. 중앙은행 맨으로서 학자로서도 긍지가 없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보유국채는 고정금리 장기국채다.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수취이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556조 엔의 국채 보유고 중 547조 엔이 고정금리 장기채인데 왜 부총재는 우기는가? 요점은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는 세계가 일직선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터보가 걸린 것처럼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모든 일본은행의 국회 답변이 답답할 뿐이다. 더 이상의 물가 상승을 일본은행은 감당할 수 없다. 12월 6일 구로다 총재는 호주 중앙은행은 채무 초과가 됐는데 시장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니 일본은행도 걱정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채무 초과 정도는 호주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월등히 다르다. 호주 중앙은행이 괜찮았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할 뿐이다. 학문적으로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가 돼도 괜찮은 조건은 세 가지다. 1. 채무 초과가 일시적일 것. 2. 중앙은행의 부채 초과가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돕기 위해 중앙은행 자체의 운영을 적격으로 수행해야 함. 3. 나라의 재정이 건전해 장래 세수로 중앙은행의 채무 초과를 보전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것. 이상 일본은행은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덧붙여 타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에 들어가 있을 때 일본은행은 아직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금리가 치솟아 일본은행은 터무니없이 거대한 채무 초과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물가 상승이 심해져도 대처할 수단이 없다. 채무 초과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 현재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4월 이후 새 총재가 통화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엔고로 경향이 바뀐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책 변경이 있어도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책 변경밖에 할 수 없다. 엄청난 채무 초과가 두려운 것이다. 물가 상승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은행은 이미 중앙은행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즉 일본은행을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예상의 이유다. 빨리 엔화를 달러 자산, 그것도 현금에 가까운 달러 MMF 같은 것으로 바꿔 자신을 지키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다.
필자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일정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일어나면 제 빚도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정말 고맙죠. 결국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본의 공급 능력과 엔화 발행량, 달러 경제권의 공급 능력과 달러 발행량, 그 균형으로 엔화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상환 때까지 계속 보유하기로 확정된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왜일까? 라고 아마추어지만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자께서는 대충 실수를 인정하는 게 어때요?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는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게 된다. 일본 은행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일본 은행은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은행이다. 자금 조달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엔화의 가치는 일본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가 가지는 종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니까 일본 은행이 채무 초과가 된다고 해도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산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엔화 가치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 일본 은행은 기본적으로 만기 보유 목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평가하면 손실이라도 실현될 수 없는 손해이며 은행의 유가증권 포트를 볼 경우 만기 보유 목적 유가증권의 손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휴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있을 수 있다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이 135엔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참가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4월에 있지 않을까 하는 YCC 수정에 의한 금리 상승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손실 확대는 반영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러엔 환율에 나타나지 않아요. 일본은행에 대한 신용이 땅에 떨어져 엔화가 몽땅 팔린다는 것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국채의 발행 잔액을 빚에 비유해 재무성의 증세를 획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소비는 감퇴한다. 이 못된 짓을 정부와 재무부는 질리지 않고 끝없이 되풀이해왔다. 그것이 30년 가까이 GDP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 사이 세계 각국은 적어도 2, 3배에서 10수배로 확대했다. 일본도 GDP를 증가시켰다면 정부 총 채무 잔액이 260% 이상 수준이 되지는 않았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빚 갚기 증세보다는 국민의 소비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발동이 좋다. 무엇보다 정부 총채무 잔액만 제시하고 싶어하는 재무부지만 정부 자산은 세계에서 단연코 거액이다. 외환 개입을 위한 특별회계 자산만 1조 3천억 달러이다. 다른 부처에도 특별회계 자산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정리를 정부나 각 부처가 실시하면 다른 나라보다 GDP 대비 부채는 적을 것이다. 비관적 예측도 좋지만 앞으로 리세션이니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타이밍이 좋지 않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을까? 돌쇠 한마디! 솔직한 예측과 함께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일 텐데요. 반응을 보니 크게 안심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